휴머노이드 로봇의 본진, 미국 UCLA 대학교에 왔습니다. 삼성 코덱스와 함께 로봇 산업계의 월크를 만나러 함께 가시죠. Welcome to UCLA. 로멜라 연구소 한번 구경하시겠어요? 전 카메라 안 찍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UCLA의 데니송 교수님과 로봇 공학자 그리고 로봇계 아버지시죠. 데니송 교수님 모시고 오늘 인터뷰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윈입니다. Say hi. 저희 로봇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휴머노이드의 창시자이십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성인 사이즈 휴머노이드를 예전에 이미 만드신 분이고. 교수님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로봇을 만들고 로봇을 연구하는 로봇 공학자 데니송입니다. 여기 UCLA 기계항공과 교수로 있고요. 지금 보시는 로멜라, The Robotics and Mechanism Laboratory 로봇 연구소의 소장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미국의 실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향후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상당히 커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저희 일상생활에 다 보급이 됐다라는 그런 모습일 때 휴머노이드 그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며 또 어떤 데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의견을. 네네. 사실 로봇이 다 사람의 형태일 필요는 없어요. 혹시 집에 로봇 청소기 갖고 계신가요? 있습니다. 네, 근데 로봇 청소기 청소부 같이 생겼나요?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네. 원반처럼 생겼잖아요. 그 유명한 건축가 루이 설리번이라는 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로봇이 어디에 사용되는 거에 따라서 형태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굳이 사람처럼 만들 필요가 없죠. 책상 밑에 들어가야 되고 장애물도 회피해야 되니까 이 원반 형태가 가장 옵티멀한 형태죠. 근데 지금 보면 저 계단 같은 것도 사람이 올라가게끔 설계됐고요. 저 문손잡이 높이 사람이 열 수 있게끔 설계됐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의 형태여야지만 이런 사람이 살기 위한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고 사람에서 만든 도구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 있으면 뭐 시키고 싶으세요? 저는 분리수거부터 시키고 분리수거. 싶어요. 그리고 오케이. 청소, 빨래. 그런 거 또 설거지를 저는 설거지. 시키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멀티태스킹이잖아요. 네. 각각 설거지만 하는 로봇도 만들 수 있고 청소만 하는 로봇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 로봇이 여러 대가 아니고 한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역할이기도 합니다. 교수님께서 만드신 로봇 중에 토르라고 또 재난 현장에서 네. 쓰이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는데요. 네. 혹시 그렇게 사람이 아직은 하지 않는 영역에서도 사람을 닮은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활용될 수 있는 예상 못한 분야가 좀 있을까요? 일단 그 로봇을 만들게 된 계기가 옛날에 DARPA Robotics Challenge라는 엄청나게 큰 로봇 대회가 있어요. 재난 구조 로봇 대회였어요. 그게 이제 일본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에 큰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 때문에 사람이 못 가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로봇을 보내서 사람을 구해고 고칠 생각에 일본 국민들은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근데 결국 일본 정부에서는 단 한 대 로봇도 성공적으로 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DARPA, 미국 국방성이죠, 연구기관이죠. 우리가 이렇게 로봇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일,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지구를 구하는 이런 미션에 로봇을 사용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까지만 가장 규모가 큰 로봇 대회를 연 게 바로 DARPA Robotics Challenge 재난구조 로봇 대회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거의 출전했죠.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그 DARPA Robotics Challenge의 이 룰에는요. 휴머노이드라는 로봇의 단어가 들어있지 않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대회가 아니었어요. 로봇을 만들어서 계단을 올라가고 밸브를 닫고 자동차 조절하고 그런 대회였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많은 일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형태여야지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팀을 제외한 모든 팀들이 전부 다
인간형 로봇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예예요.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특화된 걸 만들면 되는데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 보니까 휴머노이드 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서 한 팀을 제외한 모든 팀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공장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단순 반복하는 그런 로봇이 이미 활용이 되고 있고 네. 아니면은 이 다음 단계로서는 몇 가지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나올 것이고 네네. 그 다음에가 이제 정말 범용으로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그런 로봇들이 바로 휴머노이드 폼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휴머노이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되었을까요? 지난 1년, 2년 사이에 엄청난 휴머노이드 쪽에 관심이 있었죠. 이게 갑자기 붐이 일어난 거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드웨어에 관한 거고 두 번째 이제 소프트웨어에 관한 거예요. 하드웨어로 따지면은 이제 드디어 상대적으로 저가의 reliable한 플랫폼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요즘 중국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 네, 로봇 플랫폼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뭐 새로운 종류의 액추에이터라든가 그런 하드웨어도 있지만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이 믿음 때문입니다. 로봇이 잘 작동된다는 거하고 로봇이 유용하다고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네. 로봇이 아무리 잘 걷고 뛰더라도 그걸 유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상식입니다. 상식.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로봇이 설거지 줄 수 있는 팔이 움직인다는 로봇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설거지시킬 때 로봇한테 접시 들어, 컵 들어, 이거 옮겨, 그거 일일이 말라 하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로봇한테 그냥 설거지해. 그럼 로봇이 설거지가 뭔지 알고 어디로 가야 되고 그걸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로봇에 대한 상식인 거죠.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가 뭐 피지컬 AI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AI를 통해서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문제가 해결되면 이미 잘 작동되는 로봇들이 이제 진짜로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믿음 때문에 갑자기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테슬라, 뭐 피규어,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제 올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은 그 소프트웨어적인 파워가 휴머노이드 업계에서는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챗GPT 같은 뭐 인공지능 다 쓰시죠. 여러분 많이 쓰실 거예요. 소라 동영상도 만들고 뭐 달리 이미지도 만들고 데이터를 막 집어내니까 안 되던 게 막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텍스트에서 데이터를 넣으니까 챗GPT가 나오고 영상을 넣으니까 소라가 나오고 이미지를 넣으니까 달리가 나오고 그러면 똑같이 피지컬한 거에도 할 수 있지 않은가. 할 수 있던 믿음 때문에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진짜로 해결되면 그럼 진짜 로봇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제가 받아들이기엔 이렇습니다. 보면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기술 개발이 되어서 왔는데 여기에서 상식 말씀해주신 이런 상식이 이제 AI를 통해서 개발이 되었다 보니까 접목시켰을 때 거기서 이제 믿음이 발생했고 휴머노이드 폼으로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우리가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사실 기업들도 요즘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또 캘리포니아에 계시니까 네.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뭐 실리콘밸리의 기업들 많죠. 교수님 제자분들 가운데 그런 쪽 기업에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엄청 같은데요. 많죠. 지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찍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전 세계에 있는 웬만한 휴머노이드 회사는 다 저희 졸업생들이 가서 대활약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피규어, 또 중국의 여러 가지 기업들을 보면 다 저희 졸업생들이 가서 활약을 많이 하고 있고 원엑스도 그렇고 특히 테슬라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활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른 분야 말고 휴머노이드 쪽은 기업들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제가 듣는 얘기가 많아요. 저희 그러면은 비밀 정보 조금 주실 수 있는 게 약간 있으세요? 카메라 안 찍고 있을 때.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기술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네. 그런 엔비디아 플랫폼 같은 것들을 혹시 교수님이 활용하시는 적이 있는지. Welcome to UCLA 로멜라 연구소 한번 구경하시겠어요? 함께 가시죠.